저희가 운이 틀렸나 봅니다. 얼마 전에 저희가 2월 추천 공연을 찍어서 올렸는데요. 그때 제가 보고 싶어 하던 공연들을 다는 아니고 좀 몇 개 보러 다녀오게 됐습니다. 미리 예고편을 말씀드리자면 미디엄 매치리 본 공연을 보게 됐고요.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레베카도 보고 왔고요. 그래서 지금 영상이 준비 중이고, 그리고 제가 꼭 2월 막 내리기 전에 보고 싶어 하던 바로 이 6시 퇴근 공연을 얼마 전에 보고 왔습니다. 6시 퇴근은 대학로에 위치한 JTN 아트홀에서 진행되고 있는 뮤지컬이고요. 일단 제목부터가 우리의 꿈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바로 직장인들의 꿈. 6시 퇴근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. 제목처럼 모든 직장인들의 꿈, 나아가서 우리가 언젠가 잊고 살았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뮤지컬이었는데요. 저에게는 더더욱 꿈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6시인데 저희 회사가 퇴근이 10 to 7이라 7시 퇴근이에요.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말 꿈 같은 일이라 이거를 보면서 조금 위안이라도 한번 삼아봤습니다. 이 6시 퇴근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. 6시에 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자기들이 꿈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뭐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락밴드를 만들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조롭지만 이 뮤지컬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캐릭터 하나가 너무 살아있어요.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해본 저는 이제 제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친구는 일반적인 사무직 직장인이 아니에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무직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좀 공감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저는 거기 나오는 캐스팅 하나하나 부장부터 인턴까지 막 다 너무 맞아 저런 인턴 사무실에 하나씩 다 있지. 부장님 꼰대. 내가 부장인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 6시 퇴근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평소엔 이렇게 입지 않아요. 막 후드티 입고 출근하는데 안 매던 사원증까지. 뮤지컬 6시 퇴근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속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뭐 특히나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았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막 보다가 울었는데 여자 대리님? 여자 주임님이 혼자서 아기를 키우시는 여자 커리어 우먼의 캐릭터였어요. 그분이 아기를 키우는 힘듦을 표현을 했으면 안 울었을 텐데 우리 엄마도 그랬겠지 이러는 엄마랑 얼마 전에 싸웠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하여튼 뭐 그런 공감 포인트들이 아마 다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. 취준생은 인턴을 보면서 그리고 계약직 분들은 그 계약직을 보면서 부장님은 부장님으로서 과장님은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이거는 밴드 뮤지컬이에요. 그래서 노래가 다 신이에요. 엄청 신나요. 마지막에 특히나 커튼콜을 10분에서 20분 가까이 하거든요. 그땐 계속 라이브 공연으로 계속 해요. 그래서 전체 일어나서 하라고 하는데 이때 조금 아쉬웠던 게 참 한국인들은 소극적이다. 너무 소극적이다. 같이 간 친구가 왜 너 혼자 난리냐라고 할 정도.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.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. 이러고 계세요. 그래서 그게 조금 관객과 배우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서 가시면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소극장 공연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그때 에피소드들을 막 이렇게 N차 찍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. 그 N차 관객들을 위해서도 소설 조금씩 바꾸는데 이번에는 아무 노래 부분이 조금 나왔어요. 뭐 이렇게 노래 불러다니는데 아무 노래 이거 딱 하는 게 있었는데 유행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갔겠지만 거기서 막 빵 터지는 요소도 있었고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요. 제가 일단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갈까봐요. 여기는 대학로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굿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저는 항상 제가 수집하는 이 프로그램북을 구매를 해서 왔는데 이거 말고도 넘버가 모여있는 CD도 있고요. 그리고 막 클립, 북클립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. 근데 솔직히 하마터면 못 사고 놓치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. 공연장에서 이게 나오고 오른쪽에 저기가 대기실이야 아니면 저기가 뭐지 하는 그런 어설픈 공간에 있어요. 뭔가 하고 들어갔다가 팔길래 얼른 이 프로그램북을 구매를 해서 왔는데요. 이 프로그램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극장 공연들에 비해서 내용이 엄청 많거나 하지는 않아요. 그냥 워낙에 6시 퇴근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뮤지컬이다 보니까 그런 연습 장면들 그리고 다양한 캐스팅 인원들을 보여주고요. 이걸 보고 알았는데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4번의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북도 나온 것 같아요. 프로그램북이 얼마입니까? 10,000원입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극장 공연 볼 때 15,000원 내는 건 아깝지 않았거든요.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. 얘가 지금 할인을 하면 10,000원, 15,000원대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저는 비싼 공연을 봤는데 프로그램북이 10,000원이다. 근데 티켓이 10,000원인데 이걸 10,000원 주고 사야 돼라는 좀 그게 있었는데 두께는 이만큼 얇아요.
프로그램 보고 보다가 또 한 가지 안 사실. 캐스팅 중에 감미연이 있어요. 우리의 그분 베이비복스. 뭐 지금은 캐스팅 라인에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아마 요 캐스팅 2월 15일까지 되는 거 띄워주실 거예요. 그래서 감미연님이 있다는 거. 그리고 아무래도 밴드 뮤지컬이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시는 배우들의 기타 실력이나 드럼 실력이 정말 수준급 그 이상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왠지 가수 출신일 것 같다, 밴드 출신일 것 같다 하고 봤더니 뭐 일단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릴게요. 제가 본 캐스팅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서 이제 기타리스트로 나오시는 배우님께서 네이버에 이렇게 누가 봐도 이 프로필만 봐도 밴드다 라는 느낌으로 밴드 출신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기타도 굉장히 수준급으로 하시던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아마 보는 거 이외에도 이제 듣는 그런 맛이 있는 공연입니다. 특히나 저는 극중 캐릭터 중에 이 대리님이 되게 사고뭉치 육아 대디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가 박준우 배우님이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였고,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본 캐릭터들이 저희가 그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막 대리님은 대리님 같고 과장님은 과장님 같고 부장님은 부장님 같아서. 그리고 이걸 봤을 때도 이거 이상의 캐릭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안지연 배우님 너무 멋있었어요. 저는 이 배역은 다 이렇게 커트머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다른 캐스팅 보면 다 머리를 묶고 있어요. 근데 이 묶고 있으면 그 느낌이 안 살 것 같아. 약간 깍쟁이고 애기 엄마인데 힘들지만 그 열심히 살려는 그 내가 생각 모습이어서 저는 제 캐스팅이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고 안지연 배우님이 무엇보다 너무 멋있었어요. 이제는 공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. 대학로 극장이라고 하기엔 JTN 공연장이 굉장히 커요. 건물도 3층인가 4층인가 뭐 그렇게 한데 저희가 본 공연은 지하에서 진행이 됐고요. 제가 딱 느낀 거는 들어가자마자 신사동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들어가는 느낌 정도로 크기가 어느 정도 소극장이라는 규모가 컸어요. 근데 이래서 소극장인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바로 이 공연 보기 직전에 레베카를 봤거든요. 그때는 제가 심지어 3층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가사, 배우들의 대사 하나가 귀에 콕콕 바뀌었는데 여기는 계속 이러고 뭐라고? 그래서 뭐라고? 뭐라는 거야? 거의 남자 배우들의 대사는 거의 안 들렸고요. 좀 고음역대 여성분들은 대사는 들렸어요. 뭐 가사도 들렸고요. 노래를 하면 또 들리는데 이게 막 퍼지고 번짐 현상? 저는 그래서 이때 결심을 했습니다. 공대녀를 열심히 해서 꼭 공연 설계자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되겠다. 혹시나라도 누군가 보시고 있다. 내가 인터뷰까지 못해도 문서상으로라도 알려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그래서 좀 너무나 멋진 공연이고 같이 신나게 해야 되는데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고요. 이 공연장에서 제가 뽑은 최고의 좌석은 가운데석, 중간석이 아니라 통로 바로 옆자리. 왜냐하면 중간에 배우들이 뛰어오는 장면들이 있어요. 그래서 배우들이 이렇게 손도 잡을 수 있고요. 통로 옆자리에서 보셔야 되는 게 소극장이다 보니까 앞좌석, 뒷좌석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. 그리고 이렇게 단차도 별로 없어서 운이 안 좋으시면 앞에 앉을 키가 크시거나 두 살이 크신 분들 앞에 있으면 좀 힘들어요. 제가 그랬거든요. 그래서 꼭 일찍 가셔서 맨 앞자리 달라고 하지 말고 중간 자리 달라고 하세요. 왜냐하면 이것도 요즘 소극장 공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. 끝에서부터 끝을 다 써요. 근데 너무 앞자리 가운데서 보시면 이 끝을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. 중간에 앉으셔도 그렇게 무대랑 소극장이기 때문에 멀게 안 느껴지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일찍 가셔서 가운데 그리고 통로 옆자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대학로 공연이다 보니까 주차가 진짜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 공연 갈 때도 방송통신대 주차장을 이용을 해보려고 했어요. 거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왜냐하면 티켓이 있으면 30%인가 할인을 해줘요. 그래서 제가 갔는데 공연 2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. 대학로에 25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와 진짜 쫄깃쫄깃 차가 안 빠지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. 그래서 계속 서 있다가 마지막에 다른 데 옮기려고 하는데 꼭 그렇잖아. 옮기려고 하면 차가 빠져.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. 그렇게 힘겹게 넣었는데 결국엔 티켓으로 할인까지 받았는데 주차비 많이 나올까봐 1시간 반 공연에 1시간 40분쯤 됐을 때 바로 가서 차를 뺐거든요. 근데도 9,000원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거기 막 발렛 전단지 이런 거 주거든요. 1시간 반에 공연 티켓 있으면 6,000원 하는데 되게 많아요. JTN 아트홀 바로 앞에도 그렇게 크게 현수막이 있거든요. 거기에 드시기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저희 직원들이랑 함께 다시 보러 가고 싶은 뮤지컬
6시 퇴근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2월 15일까지 공연이 진행이 되니까요. 그 전에 꼭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다녀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